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세 가지 주제의 테마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국어 노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휘 완전 정복을 해야 하는 이유, 이게 오늘 세 가지 이 테마로 가는 우리의 국어 노트 정리 수업의 첫 번째 테마이고요. 자, 당락을 결정짓는 오답률 베스트의 문항에는 항상 어휘 문제가 상위권 문제로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휘 공부는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커리를 타고 1년 가까이 준비를 하시면서도 끝까지 가장 어렵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게 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드렸고요. 우선 상반기, 올 23년 상반기에 있었던 2개 시험, 그리고 작년 이렇게 기출 문제로 7개, 총 9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쪽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카카오 아이디 덕콕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많은 문항들 속에서 어휘 문제처럼 보이는 어휘 문제는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들을 전체의 그 많은 문항을 풀지는 못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주요 문제로 먼저 1교시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가 지금 어휘 완전 정복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이유를 밝혀 드릴 거고요. 어휘 문제를 가장한,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법 문제처럼 보이는 단순한 또 뭐 맞춤법이나 뭐 이렇게 국어 규범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실상은 어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 노트 정리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험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최신 어휘 기출의 유형을 분석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따져보자면 어휘 문제이고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자면 결국은 독해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릴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직렬 시험이 이 독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휘처럼 문법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 끝의 종착역은 문맥을 파악해야 하는 이 독해 문제임을 또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최신 어휘 기출 유형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2교시에서부터는 어휘 완전 정복 80제를 통해서 국어의 규범까지 함께 정리하는 이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한자 성어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한자 성어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자 성어 부분은 주제별로 꼭 이제 한자 성어 속담 표현들까지 이어가지고 학습을 해주셔야겠고요. 저는 어휘 천재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미션 드릴 테니까 어휘 천재 부분도 저한테 덕콕으로, 현강에서는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같이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덕콕으로 이렇게 이거 카카오 덕콕으로 저한테 이렇게 개별적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9개의 기출 이렇게 묶어서 드렸습니다. 자, 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최신이잖아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떤 모양으로 시험이 나왔는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설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공부하기도 애매한 이 어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오늘 포함 총 3일의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총 어휘 3일의 테마를 통해서 어휘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지금 4월 달에 국가직 9급 그리고 국회직 8급의 문제가 이렇게 시험이 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국가직 9급의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요. 발문 자체는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일반인에게는 맞춤법, 우리에게는 문법이죠. 수험생에게는 문법이에요. 이게 단순한 국어 규범으로 들어가서 맞춤법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사고 자체는 문법의 어떤 이론이 차 있어야지 이 문제가 정리가 되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사실들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은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렇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단순 맞춤법, 표준어, 우리에게는 문법이 이렇게 콕 찍혀져 있는 바로 문법적 사고가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특히 준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닷가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 바닷가 그러면 빛의 속도로 파열음 굉장히 센 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앞쪽 받침에 바닷가 센 캐 있으면 뒤쪽에는 예삿소리만 와야 된다. 왜? 쫄아가지고 뒤쪽은 생캐끼리 만나면은 옳지 않아요. 뻥 터지니까 뒤쪽에는 좀 가벼운 아이가 와야 된다. 자, 여기 그러면은요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 번만 잔소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문법 문제가 많았을 때는 그것 자체로 시간의 전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문법 어휘 문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맞춰주셔야 된다. 자, 답은 2번. 기억하고 디귿만 맞겠죠. 왜? 생캐 뒤에는 예삿소리가 와야 된다. 생캐가 아니면 거센 소리가 와도 된다는 거겠죠? 답은 2번.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항입니다. 두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자면은 일반인에게는 뭐 표준어, 결국은 맞춤법이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문법. 자, 첫 번째. 우리 이거 국어 규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하나는 학교 문법으로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학교 문법까지. 자, 3박자입니다. 자, 첫 번째. 수술. 구분할 수 있니 없니? 자, 두 번째 위와 우를 구분할 수 있니 없니? 자, 그리고 여기에 시옷을 더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문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학교 문법의 의문의 변동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서 이모음 역행동화를 배울 때 우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지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모음의 역행동화 쪽이고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의례라고 하는 거. 지금 나와 있는 전체 이 예시들은요. 죄다 다 국어 규범에 있는 그런 예시 문항들인데요. 사실 그 국어 규범에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같이 보기도 했잖아요. 너무 많은 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뚜루루룩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뭐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문법적 접근. 자, 첫 번째 여기는 뭐가 맞죠? 양념쥐는 스스로 간다. 띵. 두 번째 크트프츠 앞쪽에 시옷이 올 수 없다. 자, 세 번째 이 몸 역행동화가 인정되지 않는 예. 답은 4번. 만약에 4번이 의례인가?
여인가 이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1번, 2번, 3번을 충분히 여러분들은 문법적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속도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시험 또 하나 대비해서 시호 처리 잘해주시고요. 사이소리 현상을 포함한 시호 처리 잘해주시고 그리고 두음 법칙 여전히 잘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호 처리에 관련된 문제는요. 뒤쪽으로도 계속 나오고 두음 법칙에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오늘 문항을 통해서 또 볼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회직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국회직 8급인데요. 지금 국회직 8급의 문항도 25개예요. 전체적으로 문항 수가 많죠. 지문도 보면은 독해 지문도 꽤나 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국회직 8급 또 올해 바로 4월 22일에 있었던 시험지입니다. 굉장히 문법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직렬 차이인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게 나오든 많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합격으로 갈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가 꽉 짜여져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오답률 베스트는 항상 문법과 어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국회직 8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항 자체로 보자면 발문에서는 동사의 쓰임, 마치 구품사 문제 같잖아요. 이 구품사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세 번째 라스트 3일차의 테마로 갑니다. 띄어쓰기로 구품사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핫한 부분이죠. 이 띄어쓰기가 나오는 좀 직렬이 있고 안 나오는 직렬이 있는데 자,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품사 굉장히 핫한 부분이죠. 어찌됐든 구품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품사를 구품사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 이걸 여러 가지로 뭐 어휘로도 접근해보고 뭐 띄어쓰기로도 접근해보고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 문법 요소로까지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구품사 문제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것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발문 자체는 동사에 쓰인 구품사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니까 어때요? 기본형으로 딱 돌아가서 보니까 치와 히라고 하는 이 접사 부분을 묻고 있는 것 같고 이 치와 히 같은 접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문맥의 이해가 필요하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단순한 강조의 치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히가 들어갈 것이냐 이 히 같은 경우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피동의 히냐 아니면 사동의 히냐 결국은 문맥이거든요. 앞뒤 전후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풀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발문 자체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함축되어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고요. 자, 접사 정리돼야겠죠. 지금 두 번째 답지가 틀려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바쳐서 이거는 문항 자체가 뭘 요구하는지를 보세요. 여기 뭐 요구하겠어요? 강조해? 지금 막 박수 칠 일입니까? 이장이 소한테 바쳐가지고 와 최고 뭐 복수심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문항상 문맥에 따라서 따져봤더니 받쳐진 거겠죠. 받침을 당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히가 맞겠다. 문맥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빠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기술 당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의 문항도요. 우리 그대로 문법 요소의 피사동 문제. 지금 13번도 결국은 이런 피사동 문법 요소였는데요. 지금 14번 문제도 다음 중 밑줄 친 피동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겉으로 딱 보면 이거는 발문 자체에서 피동, 사동, 문법 요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발문 자체 문법 요소 문제가 문법 요소가 아니야. 이 안에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것도 문맥을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또 하나 문맥으로 끝나지 않아.
이건 비교적 쉬운 그런 아까 우리 방금 전 풀었던 13번처럼 그렇게 쉬운 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4번은요. 난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예문들은요. 이미 기출이 됐던 그런 예문들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고 가요. 이렇게 갔던 표현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안심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시험장으로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자, 일반인에게는 단순 맞춤법,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맥도 봐야 되고 문맥도 필요해요. 뭐 여기에 사동이 들어가냐, 피동이 들어가냐, 아니면 단순한 그냥 치가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또 이제 문법에 따라서 이게 피동에 이런 표현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라스트 또 하나 연결되는 것은 결국은 맞춤법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기본형을 한번 보시라 그랬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접사가 끼어 있으면 기본형을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나누다이죠. 자, 두 번째 2번 덮다 기본형, 세 번째 배다 기본형, 네 번째 집다 기본형. 자, 다섯 번째 걷다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른 또 빛의 속도로 문법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걸 많이 다루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날 거냐면은요. 한글 맞춤법 57항입니다. 한글 맞춤법 57항은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모르면 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항이었잖아요. 우리가 57항에서 이렇게 학습했던 내용들이 또 여기에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희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이런 그 피동이나 사동을 만드는 접사가 있는데 우선 피동이기 때문에 우구추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문법에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피동의 접사 어떤 것들, 피동의 접사, 이, 히, 리, 기를 정리하면 돼. 자, 근데 리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리기 같은 경우는요, 문맥상 따졌을 때 사동이나 피동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도 그 표현 자체에 뒤쪽에 리가 어울리나 기가 어울리나 이 표현 자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맞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또한 맞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리를 써야 맞춤법이 맞나? 기를 써야 맞춤법이 맞나? 이런 것도 전혀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기는 예외인데 이 이희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지금 먼저 그렇게 문제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2번과 4번입니다. 이 뒤쪽으로 덮인도 될 것 같고 같은 이희리기 안에 피동의 이희리기가 있기 때문에 피동에 이가 들어가도 되고 희가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왜 굳이 이를 넣어주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2번하고 4번을 제가 이렇게 콕 찍어서 더 말씀을 드렸잖아요.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기질을 발휘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꿀팁 또 하나 드리고 갈게요. 시험지를 보시고 그 시험지를 뚫어져라 보면은 국어는 답이 있다. 물론 그 안에 뭐 정답 뭐 이런 걸 또 떠나서 포인트점,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걸 잘 보라 그랬잖아. 여러분 사실 오지선다지만 여기에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왜? 공차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더 뭐 선생님 맨날 국어만 공부하시니까 그런 게 더 잘 보이겠죠 라고 하면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센스, 우리가 기출문제, 동영 문제를 다루는 이유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것을 좀 더 찝어서 시험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지금 뒤쪽으로 PP 뒤쪽으로 하나는 이고 하나는 희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안 되겠으면 찍으세요. 답은 4번입니다. 생캐들끼리 만났네? 노, 생캐 못 만납니다. 여기 2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PP 같은 푸로 갈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해? 제가 우리 아까 일반인에게는 맞춤법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글 맞춤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어떻게 내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와, 너 이거 잘 뭔가 짚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심 날 때 너 뭐 먹고 왔지? 아니야 나 그냥 왔어. 냄새 나는데 뭔가 짚히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발음해? 이거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에 이가 있어야지 연음을 해가지고 연음 이어서 발음을 해서 짚히는 데가 있는데 라고 발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에 굳이 왜 히를 넣어주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저 하나만 정리를 문법적으로 하고 갈게요. 모르셨다면 좀 써가지고 그래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는 뭐냐면 워낙에 우리 국어에 예외가 많다는 건데,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 팁들은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예외 상황을 보시는 게 좋겠죠. 자, 해서 첫 번째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뒤쪽으로 맞춤법이 이 히리기 중에서 골라야 된다. 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 히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 또 이 생케 뒤에 뭐 여기가 이, 히 이런 걸로 문법적인 사항 때문에 내가 맞춤법이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갈 때는요, 뒤쪽에 대부분 뭐가 있냐면 크, 트, 크트, 푸츠 그러잖아요. 크트프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트프 뒤쪽으로는 이가 온다. 크트프 뒤쪽으로는 이가 온다. 자, 그 다음 히라고 하는 또 이 생케 같은 경우는 뒤쪽에 비읍, 디귿, 기역, 비읍, 디귿, 기역 이런 애들이 있으면 뒤쪽에 히가 온다. 자, 지금 보시면은 겉이고가 아니라 겉히고로 가죠. 겉히고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맞춤법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점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접근을 해본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 2번하고 4번만 공통적으로 P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뒤쪽에 하나는 이고 하나는 히네. 야하, 이 둘 중에서 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크트프 뒤에는 이, 그 다음 부드급 바닷가 뒤에는 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피동 문제, 방금 전 보셨던 뭐 동사의 구품사 문제, 겉으로만 보면은 그러한 문제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문법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문맥도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맞춤법도 보셔야 되는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점을 맞춰서 빛의 속도로 풀어나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10분, 20분 가겠어요. 시험장에서 이러란 얘기가 아니죠. 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은지 저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지 않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기본 이 문항들은 57항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자, 피동과 사동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크트프 뒤, 그 다음에 부드급 바닷가 뒤에 어떠한 접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결합이 되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맞춤법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4번을 조금 강하게 갔습니다. 그냥 답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들판이 온통 눈으로 덮인.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짚히는 바가 없어. 짚히는 답은 4번이 틀려 있다. 짚히는 뒤쪽에 히가 아니라 이가 와야 한다.
문맥을 정말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단어의 표기가 맞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단순 맞춤법에 지나지 않는데, 사실 이제 이 안에 문법적으로 들어가자면, 겉으로 보자면 그냥 이것도 이제 맞춤법 문제잖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들어가자면 뭐예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 문항 자체가 지금 사이소리 현상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 시옷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시옷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맞춤법으로도 알고 있으면 그냥 띡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고생하면서 배우셨습니까? 한글 맞춤법의 30항에서 시옷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것이냐, 뒤쪽 표준 발음법과 의문의 변동, 사이소리 현상을 배우면서 봄비가 오는 날 횟집에 가서 잇몸에 깻잎이 끼었다. 뭔가 사이에 소리가 끼어 들어갈 때만 그 표딱지로 시옷을 넣어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두 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강하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예외 상황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해주셨던 문제인데 시험장에서는 이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그냥 맞춤법만으로도 풀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는 정리하는 거니까 첫 번째 먼저 문법으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말 시리즈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말 시리즈. 바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입니다. 한자예요. 인사. 그리고 말만 고유어지. 직접적으로 이런 어휘 문제도 나오죠. 완벽하게 한자만으로만 된 거, 아니면 고유어만으로 된 거, 이렇게 이제 고르라고, 구분하라고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한글 맞춤법 30항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바로 그 부분도 함께 또 뭐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챙겨서 보기도 했었고요. 어찌됐든 여기는 한자하고 고유어야. 그러니까 시옷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은 돼요, 안 돼요? 조성됐습니다. 시옷 넣는 거 맞아요. 넣어도 돼요. 한자 플러스 한자만 세수하고 차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넣어도 돼. 세수하고 차타 중에 하나잖아. 그 6개 예외. 그럼 얘는 넣어도 돼. 근데 왜 안 넣죠? 기본 전제 조건이 안 맞아. 사이에 소리가 끼어 들어가는 게 없죠. 인사말이지 인삿말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말 시리즈 이쪽 부분을 저하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말 시리즈 부분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갈게요. 인사말, 머리말, 여기는 시옷을 넣지 않는다. 머리말은요, 머리하고 말 자체가 그대로 고유어 드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시옷을 넣는 말 시리즈 3개를 좀 볼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혼잣말 있습니다. 아, 너는 왜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니? 그 혼잣말이요. 자, 두 번째 노랫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가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운데다가 써야겠다. 저 일부러 발음 안 하고 했어요. 이거는 시옷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반대라고 하는 거는요, 얘도 한자예요. 제가 지금 한자에만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한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다 고유어 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는 시옷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반대말, 반대말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돼. 시옷을 안 넣는 게 맞죠.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개의 말 시리즈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됐다고 해서 또한 다 넣을 수만은 없다. 이러한 문법으로만 또 처리되지 않더라. 실제 한글 맞춤법만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처리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뭐가 함께 들어가야 돼? 발음법을 함께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등굣길. 이거 맞아 틀려? 등굣길 맞죠?
등교라고 하는 한자에다가 소리를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등교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맞는 것. 자, 세 번째 빨랫줄. 이것도 그대로 맞습니다. 빨래줄이 아니라 빨랫줄이라고 해가지고 발음을 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옷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은요. 간 시리즈 중에 하나죠. 지금 마구 같은 경우는 한자말입니다. 여기가 한자예요. 마구가 한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유어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참 조건 괜찮잖아요. 한자하고 고유어가 만났네. 그 다음에 마구간이라고 소리가 나잖아. 그치? 근데 아이고 이게 간이 한자죠. 한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마구간이라고 해서 조건 되죠. 그런데 왜 시옷을 안 넣어? 한자 플러스 한자니까 시옷을 안 넣는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려 있다. 4번이 틀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국회직 문제가 뭔가 기본적인 어떤 문법에 관련된 이런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세수하고 차타 우리가 단수 남기하면 되는 한자 플러스 한자어이지만 시옷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번 사이소리 현상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더불어서 표준 발음법 이쪽 부분도 의문의 변동 기준 잘 세워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이러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22번을 가볍게 좀 이렇게 보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렬에 따라서는 안 나오는 직렬들이 있습니다. 로마자 그 외래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따로 챙기셔야 되는 그런 직렬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스민차라고 평상시에 발음들 많이 안 하시죠. 그런데 제스민차 맞고요. 오히려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발음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것들이 틀려 있더라. 자, 부패 아니고 비패, 애드립 아니고 애드리브로 가고요. 자, 팜플렛 아니고 팸플릿. 자, 그리고 5번 꽁트.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콩트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외래어에 이런 된소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된소리 인정 안 하고 꽁트가 아니라 콩트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외래어 문제는 직렬에 따라서 보시라고 하나만 우선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군무 7급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여기도 아까 우리 방금 전 보신 것처럼 피동, 능동 이러한 문법 문제, 문법 요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착역에는 맞춤법이 함께하더라. 맞춤법이 또한 있더라. 그리고 또한 이거는 맞춤법의 문법 요소에 그리고 맞춤법 그리고 라스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 단순한 그러니까 또 문법 문제만이 아닌 거죠. 단순한 어떤 맞춤법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자, 피동에서 능동이 안 되는 것 그랬습니다. 능동은 이제 스스로 하는 건데요. 얼른 또 기지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시험장에서 푸셔야 되죠. 철수가 감기에 걸려진 거지. 그런데 이걸 능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철수를 걸었다? 말이 안 되죠? 바로 그러한 문맥의 이해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입니다. 단순한 표준어 이렇게 군문 구국합니다. 표준어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표준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표준 발음법도 공부를 해주고
또 뭐 의문의 변동도 공부를 했던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답은 빛의 속도로 나옵니다. 워낙에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예문이기 때문에 지금 깡총이 아니라 깡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답은 아마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찾으셨을 건데요. 여러분들 발가숭이 이거 단일합니다. 숭이라고 하는 접사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발가숭이하고요. 뻗정다리는 둘 다 단일어예요. 뒤에 숭이나 다리가 접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또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뻗정다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완벽한 그런 본 표준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벗정다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벗정다리가 뭐냐면 쭉 안 펴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벗정다리가 가장 첫 번째 올려 있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 벗정다리에 센 말이죠. 그쵸? 된소리 들어가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은 어디까지 등재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벗정다리가 표준어고 기본 표준어고 뻗정다리는 그 벗정다리에 좀 더 되게 발음한 그런 단어인데 그럼 이건 인정하고 그럼 이거는 뭐냐 이렇게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으로만 접근을 하자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공부 자체는 여러분들이 워낙에 좀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정작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좀 힘들게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웃음 지으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뭐야 왜 이렇게 이런 걸 어렵게 배워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하고 지금 마지막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정리 노트 이 시간도 단순하게 문제 하나 답 맞추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문법 정리까지 우리의 목적 잘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20번 같은 경우도 방금 전 우리가 보셨던 그 사이소리 현상에 관련된 그런 응용의 문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기 잘못된 것 그랬는데요. 지금 답은 1번 공깃밥입니다. 지금 밥 같은 경우는 고유어이고요. 이 공기가 빈 그릇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공깃밥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인정을 하고요. 여긴 시옷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1번이 틀려 있고, 자, 2번에 말도 나왔습니다. 인사말, 이번에는 그대로 표기 맞는 거고요. 말 시리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말, 머리말, 노랫말, 존댓말도 하나 더 갈까요? 존댓말.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뭘 보여주냐면, 이게 다 이제 한자 부분이야. 여러분, 3번은 어디가 한자일까요? 여기만 한자예요. 4번은 어디가 한자일까요? 여기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20번의 답지들이 한자 플러스 고유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 예시 문항들을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발음이 더 들어간 게 있냐 없냐 이걸 따져가지고 시옷을 넣고 안 넣고가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1번이 틀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20번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방금 전 보셨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지방직 7급 문제로 가겠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그 뻗정다리 발가숭이에서 잠깐 물꼬를 트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도 했거든요. 표준어가 아닌 것 그랬는데, 그러면 사전에 등재를 어디까지 시키느냐에 따라서 표준어이고 표준어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비표준어들은 사전에 올라있다 안 올라있다? 올라있다. 비표준어들. 근데 비표준어는 그러면 올라있으니까 그럼 표준어잖아.
그럼 그건 왜 표준어가 아니야? 뭐 때문에 비표준어가 올라가 있는 거죠? 비표준어다라고 하는 이유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비표준어라고 밝혀주는 이유로. 자,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본 표준어가 있는데 그 표준어에서 조금 더 인정받은, 그러니까 어떻게 표준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기본 표준어 정의에다가 도대체 그럼 어느 것들을 사전에 계속해서 플러스 첨가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언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국립국어연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중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올리고 있다고. 자, 답은 지금 1번이 틀려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꿰매다냐, 꼬매다냐, 그리고 뒤에 이 매가 되냐, 이 매가 되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네 가지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꼬매다 같은 경우가 경기권 방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매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이 아이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머지 표현들도 지금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나머지 표현들도.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답은 우선 이 꼬매다만 사전에서 완벽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인정받은 것은 꿰매다 하나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일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떻겠어요.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스르륵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인데 참 그러니까 애매하죠. 왜냐하면 2011년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더 우리 그런 문항들이 막 문제 자체도 바뀌어가고요. 그러니까 시험지도 옛날 시험지 자체 잘못 풀면은 그 답이 잘못된 경우들도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말들도 계속해서 첨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조심스럽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그래서 너무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어휘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있는 빠삭하다, 자 3번에 계면적다, 4번에 어중되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이런 부분이고, 표준어 규정 2장 4절에서 꿰매다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좀 인정을 하고 가면 되고요. 지금 계면적다 같은 경우는요, 본말은 그러니까 원래 인정 첫 번째 단어는 뭐가 되냐면은 겸연쩍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정을 받은 이런 단어가 되고, 자, 뭐 빠삭하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투리처럼 보이잖아. 야, 너 그 부분에 뭔가 빠삭해 보인다. 굉장히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편하게 쓰는 이런 좀 뭔가 사전에는 또 올라가 있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단어인데,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 일에 화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전에 잘 올라가 있는 그런 단어이다. 그러니까 겸연쩍다의 이 나중 표현으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인정받은 표현으로 겸연쩍다를 인정을 해준 것이다. 그러면 그 면에 있어서도 꼬매다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아직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라스트, 저는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발음 어떻게 해? 자,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에는 어중된 시간이야. 이렇게 발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오히려 어떻게 발음을 해주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춤법이 헷갈려질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아이를 어중뛰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기본형에 대해서 어중뛰다 혹은, 그러니까 지금 어중된이라고 활용이 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중뛰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의 기본형 자체는요, 어중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중되다라고 하는 것이 됐을 때 얘 발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본형 이 어중되다에 대해서 어중되다.
그리고 이 외 같은 경우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중 떼다 이렇게 발음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뭘로 좀 챙겨놔? 발음 부분을 좀 챙겨놓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중대다라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어중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발음해줘? 야, 그 너무 어중띤 거 아니냐? 그 발음 맞습니다. 그 발음 맞아요. 하지만 맞춤법은 어떻게 간다? 어중되다로 가다. 어중되다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 하나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 자체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이건 표준어가 아니고 발음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어중뛰다, 어중떼다, 어중떼다 발음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된소리로 안 갑니다. 자, 지방직 구급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어휘 문제이면서 또 하나 어떤 걸 좀 챙겨드리고 싶었냐면은 네, 문법 사항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사실 이 10번도 난도 자체로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답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왜? 1번, 2번, 3번이 비교적 쉬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지들이기 때문에. 자, 4번은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게 하죠.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점잔이에 하다가 붙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변천해가는 모습의 점잔타인데요. 자, 18세기에는요, 젊다에 멋멋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젊지 않은 거야. 젊지 않아. 그러니까 젊다라고 하는 거는 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젊다에 멋멋지 아니하다였는데 18세기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19세기에는 바로 이런 의젓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습니다. 19세기에는. 그래서 답 자체는 찾기에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좀 고민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4번 답지죠. 1번, 2번, 3번 다 중요하죠. 자, 우리가 단어가 형성되면서 일부 탈락되는 이런 자음이나 모음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언어의 역사성, 세 번째 히읗 종성 체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려 있고요. 자, 지방직 9급의 15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어때요? 피동, 사동에 관련된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쵸? 올해도 나올 겁니다. 자, 밑줄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 그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주시냐면 기본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피동 표현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맞나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좀 더 여러분들의 현재 언어 그 능력 바로 이제 일반인과 같은 그런 맞춤법 능력이 좀 더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되뇌다 기본형, 헤매다 기본형, 매다 기본형입니다. 이거 자체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되뇌다 기본형, 헤매다 기본형, 매다 기본형이지 여기에 이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답은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좀 빛의 속도로 고민하셔야 되죠. 시험장에서는. 찾을 수는 있습니다. 독해. 왜? 그는 어린 시절에 기계 손가락이 끼어진 거잖아. 끼이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거죠. 끼다라고 하는 기본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끼이다.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좀 잘 찾을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자신감 한번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오답을 만드는 거는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출제를 하면서 오답 만드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함정을 파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헷갈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상한 모양들이 많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시험장에서 정답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아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문제도 어려워 보이고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자, 9까지 9급으로 가겠습니다. 1번 밑줄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 죄다 다 지금 22년 겁니다. 또다시 희가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57항에서도 그대로 나온 건데요. 자, 3번 틀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서 문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피동 같은 경우는 이도 되고 희도 되는데 어떻게 자, 속을 썩이다. 이가 와야 된다.
썩여 본 일이 없다. 여기에는 이가 썩혀 본 일이 없다. 이가 맞습니다. 썩여 본 일이 없다. 답은 4번. 희가 오면 안 되고요. 이가 와야 되는 기억 뒤에. 기억 뒤에 이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문맥이면서 맞춤법이면서 이희리기 이쪽 보셔야 되는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렵죠. 특히 여러분 이 두 가지 것들 시험에서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정리를 하고 갈까요? 먹이다, 먹히다. 자, 그리고 썩이다, 썩히다.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할 게 많으니까 이것만 완벽하게 또 정리를 하고 다음 문항으로 좀 갑시다. 자, 먼저 먹이다는요. 이 모양 자체가 기본형이 있죠. 이 모양 자체가 기본형이 있을 때는 그건 사동도 피동도 아니다. 사피동 자체가 아니야. 둘 다 아닌 경우가 있죠. 그때는 무슨 뜻이었어요? 사육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죠. 이거 하나 생기셔야 되고요. 먹이다, 먹히다. 나중에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해서 이거는 이제 문맥으로 여러분이 따져 들어가시면 되고 이 먹이다, 먹히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헷갈리는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앞서 보셨던 덮인이라든지 덮인하고 덮인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지피는 이거 부분하고요. 지금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죠. 암기가 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글 맞춤법 57항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속은 썩이는 거고요. 발효 부패시키는 거는 썩히는 겁니다. 썩다 기본형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해. 어차피 57항에서 강하게 배우셨던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라스트 여러분들하고 라스트 풀어볼 문제가 바로 한글 맞춤법 57항의 문항 7번입니다. 지금 기억, 니은, 디귿 3개의 블랭크 이렇게 있는데요. 57항의 첫 번째 들어갈 때 나왔던 가름, 갈음, 간음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첫 번째 있는 이 가르다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드. 자, 갈음이라고 하는 거는 체인지, 아예 바꾸는 걸 얘기를 하죠. 문맥을 통해 따져봤을 때 여기는 바꾸는 게 아니라 가르는 거, 디바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1, 2번으로 좁혀서 자, 두 번째 좀 헷갈린다. 부문하고 부분은 좀 헷갈리는 것 같다. 그러면 디귿으로 가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구별할 수 없어? 구분할 수 없어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분 서술상의 특징할 때 분하고 상 해서 배우셨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 분류와 구분.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잖아. 이 구별의 별자가요. 다를 별자입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영화 시상식은 11개 부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문은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부분은 우리가 성분 분석 그러잖아.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분 분석.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부문은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9개의 기출 문제들에서 물론 몇 개는 제가 또 아쉽게 좀 이렇게 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어휘를 또 다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더 많거든요. 이 9개 기출 문제만 해도 그 안에 어휘 문제가 더 많은데 그걸 다 풀자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추려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나머지 더 많아요. 그 9개 중에서도. 자, 얼마나 우리가 어휘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들어가는 우리 테마의 첫날로 우리가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쭉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걸 시험이 좋아하는지 보이시죠? 어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제가 한자 성어 뭐 이쪽 부분은 하나도 안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성어는 주제별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걸로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휘 천재 이거는 직렬에 따라서 저한테 카카오 아이디 덕콕으로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문맥 정말 중요합니다. 독해 정말 중요하죠. 자, 잠시 쉬셨다가 표준어 완전 정복으로 가겠습니다.